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프리카 소셜 네트워크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기획 중인 주식회사 에어블랙 대표 문헌규입니다. 저는 2013년 당시 자원 케미컬 회사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유학 준비하는 과정 중에 아프리카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아프리카의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현재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경험하게 됐고, 이거를 많은 한국인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진출할 수 있도록 소통 환경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을 소통할 수 있도록 국내의 기존의 커뮤니티를 가지고 활용하였는데, 이걸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앱 기반의 시스템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에어라는 것은 저희가 이제 반드시 필요한 산소 같은 존재고요. 그 블랙은 사실 아프리카라는 뜻입니다. 아프리카 전체 대륙이 어떤 블랙의 이미지는 흑인 인종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표현 단어를 쓴 것입니다. 아프리카를 비전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희 대한민국은 무역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새로운 시장 진출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에어라는 단어는 산소 중에 가장 필요한 것이고, 또 블랙이라는 이미지는 우리가 그 시장을 반드시 진출해야 된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익적인 목적이 가장 컸습니다. 제가 경험한 아프리카의 그 소중한 경험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고, 또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아프리카 비즈니스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그 질문의 니즈와 다양한 분야가 확장되면서 이것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나 그리고 다양한 업종의 사람들이 보다 사건과 사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현지 정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어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고고아프리카 처음 창립 기회는 공유였습니다. 제가 가진 생각과 또 제가 부족한 어떤 생각의 어떤 관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다자간에 소통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안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비즈니스 모델이고 누군가에게는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며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량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상호 간에 이유 없이 소통할 수 있고 자신의 비전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어떤 소통 공간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창업이라는 것은 지금 저는 이제 창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습니다. 제가 지금 창업을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이게 창업을 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한 개념조차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직장생활과 창업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 개인의 역량만 갖추면 되지만 창업은 1부터 10까지 모든 것을 골고루 할 수 있어야 되며,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자기 스스로 혹은 이 주변의 다양한 기능들을 활용해서 개선의 의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함께 갈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단지 그 공익적인 목적이나 개인적인 어떤 이기심으로 그들을 잡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부분도 고려하기 위해서 자금이나 그리고 다양한 정책들을 활용하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를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 하나입니다. 우선은 직장생활에서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저를 보완, 검증, 그리고 사고가 발생 시 제가 제 수준에 맞게끔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에서 저희가 하는 모든 실수들은 모두 100% 제가 책임지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해야 될 역량의 분야와 그리고 자신이 책임져야 될 모든 분야의 비중이 창업가로서 갖춰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인 시스템은 사실은 그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정부 지원 사업을 받고 그 안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쉽게 저비용으로 법인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교육을 받기 전에서는 시스템 외관상으로 봐서는 너무 복잡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지만, 막상 교육을 받고 나니까 단계적으로 시스템 과정 속에서 문자나 혹은 메일을 통해서 내가 이 과정들을 이해하고 또 담당자와 실시간으로 통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는
제가 이걸 사전에 이거 시스템에 대한 인지를 위한 사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당자와 한 번쯤 이상 통화를 통해서 이 전반적인 프로세서를 전화 혹은 직접 만나서 개선의 어떤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기존에 법인 있으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청년 창업가나 혹은 이번에 이제 퇴직을 준비하시는 시니어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러한 시스템은 다양한 어떤 정부 지원 사업과도 굉장히 유사한 레이아웃을 갖추기 때문에 이것부터 자신의 창업의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다면 본인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사실 무역으로 먹고 살고 있고 또 지금 현재는 다양한 컨텐츠 산업으로 그 산업의 영역이 많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해야 되는 대한민국 입장이 새로운 신시장을 찾아야 되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플랫폼이 아프리카를 진출하고자 하는 혹은 진출해야 되는 이유를 못 찾는 많은 사업가들한테 비전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창업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각 구처별로 그 색깔과 교육 방법도 다릅니다. 저의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이 창업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를 잘 몰랐습니다. 내가 단지 사업자를 낸다고 해서 창업인 건지 아니면 이색적인 아이템을 갖춰야 할 창업인 건지. 그래서 저는 제일 처음에 찾아갔던 곳이 제가 작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소상공인은 사실 장사나 혹은 어떤 소규모 사업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2박 3일 동안. 근데 저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찾아간 것이 컨텐츠진흥원입니다. 거기서 융합 아카데미라는 청년 창업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업에 대한 어떤 기본 기틀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창업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스마트 벤처에 합격하게 되어서 보다 체계적인 어떤 사업의 방향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전반적인 정부 사업에 어떻게 돼야 된다는 기초 창업 과정을 먼저 듣기를 권장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부 자금 지원과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인큐베이터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정부의 어떤 요구사항과 그런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순간이고, 자신 기존에 가졌던 선입견과 역량들이 어쩌면 그들과 다를 수 있지만 사실 그 자금을 집행하고 교육을 운영해야 되는 그 공기관과의 소통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정말 눈물 없이 할 수 없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일을 하고 나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일부러 악의를 가지고 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와 같이 어려운 상황의 사업가들이 저희 첫 번째 고객이 되고, 저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비전을 대기 위해서 그들한테 사실 기대 이하의 서비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오기도 합니다. 문제를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체계적인 매뉴얼이 없습니다. 사실 서로 인간관계와 신뢰 속에서 구두로서 거래를 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난 저는 다양한 매뉴얼들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정관이라든가 약관이라든가 또 서비스에 대한 프로세서, 그리고 세금 개선 관행 및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교육을 받고 나서 그와 같은 어떤 반복된 문제가 없지만 가장 어려웠던 점은 매뉴얼화 되지 못한 저의 모든 서비스 기준이 다시 그게 불만으로 닥쳤을 때 단지 인간적인 관계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적인 책임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원망, 그리고 저의 자신감이 저하되는 이런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교육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 지원 교육 사업이 있습니다. 민간인들이 하는 좋은 교육 사업도 있고 또 사업에 관련된 다양한 멘토링 서비스도 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자금력이 없기 때문에 우상 지원 혹은 대응 투자에 관련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사업 이해와 그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기준을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됩니다. 저희 사업 아이템을 그 기관에서 심사위원들이나 그 담당자가 이해를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나의 사업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무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저의 사업이 그들한테 인지를 못 시킨 저의 스스로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나의 어떤 개선사항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자금을 한 군데서 받거나 혹은 다양한 어떤 기회를 통해서 비전을 찾아야 되는데 단지 한 곳만 보고 예를 들어서 인큐베이터 학교 하나만 보고 그 모든 사업이 성공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막대한 자금과 또 다양한 인적 자원과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많은 노력들이 사업의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전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런 창업 사업 및 다양한 분야와 특징들을 직접 손발로 떼어서 작업을 확인해야 됩니다. 일부 포스팅과 민간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신이 직접 그 담당자를 만나서 정보를 얻고 그거를 정리한 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하고 그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순간적인 어떤 비전을 가지고 절대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